청취자님, 매일 1900만 배럴의 원유가 지도에서 막 갑자기 증발해버린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와, 상상만 해도 정말 아찔한데요.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 호르무즈 해협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종의 현실이잖아요. 오늘 저희가 심층 분석할 출처가 그 영국 디 이코노미스트 2026년 3월 2주차 국제경제 브리핑인데요. 네네. 이번 브리핑 내용이 정말 다이나믹하죠. 맞아요. 지정학적 충격이랑 무역전쟁 그리고 막 AI까지 얽힌 이 연쇄 반응을 쭉 짚어볼 건데요. 자, 이거 한번 파헤쳐 볼까요? 좋습니다. 사실 지금 에너지 시장을 보면 그 정치권의 수서랑 실제 글로벌 공급망의 괴리가 얼마나 큰지 적나라하게 드러나거든요. 아, 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발언 말씀하시는 거죠? 막 전쟁은 완전히 끝났다 이렇게 선언했잖아요. 네, 맞아요. 저희는 어떤 정치적 입장을 지지하는 건 전혀 아니지만 일단 그런 발언이 나왔고요. 거기에 국제에너지기구, 그러니까 IAEA도 무려 4억 배럴의 비축유를 시장에 확 풀었습니다. 아니 4억 배럴이면 진짜 어마어마한 양인데 그러면 시장이 좀 안정돼야 하는 거 아니에요? 마치 전 세계 수돗물이 끊겼는데 정치권에선 다 해결됐다고 하는 느낌이랄까? 그러니까요. 서류상으로는 완벽하게 통제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현실은 브렌트유가 무려 30%나 급등했죠. 와, 30%요? 게다가 유럽 천연가스 그 TTF 지표는 60% 이상 폭등했다고 들었어요. 네네. 그 여파로 지금 베트남은 강제로 재택근무를 지시하고 있고요. 방글라데시나 아예 대학을 조기 휴교하고. 세상에 휴교에다가 연료 할당제까지 들어갔다면서요? 항공사들도 막 가격을 올리고 있고요. 맞습니다. 완전 수류탄 터진 곳에 물 한 컵 부은 격이죠. 근데 여기서 되게 흥미로운 점은 이런 혼란 속에서 인도의 릴라이언스 같은 기업이 보여주는 움직임이에요. 텍사스에 아예 새 정유소를 짓는다고요? 네. 글로벌 공급망이 막혀버리니까 아예 손비처 바로 옆으로 생산기지로 옮겨서 그 물리적인 병목 현상 자체를 우회해버리려는 겁니다. 우회로를 찾는다는 말씀을 하시니까 그 무역 장벽의 역설이 딱 떠오르네요. 에너지 비용 때문에 다들 힘든데 국가 간 관세가 이 위기를 막 또 꼬아놓고 있잖아요. 맞아요. 미국 관세가 사실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의도였는데 큰 그림과 연결해서 보면 상황이 완전히 다르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저 그 숫자 보고 깜짝 놀랐잖아요. 중국의 1, 2월 수출이 오히려 21.8%나 폭증했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원리죠? 관세를 막 거대한 댐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강물 한가운데 던져놓은 커다란 바위인 셈이죠. 물은 바위를 안 부수고 그냥 돌아서 흐르니까요. 아, 미국과는 직항로가 막히니까 중국이 유럽이나 동남아시아로 수출기를 확 틀어버린 거군요. 정확합니다. 근데 이 우회로 때문에 전혀 엉뚱한 곳들이 물에 잠기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잠깐만요. 그러면 관세는 중국을 겨냥한 건데 오히려 폭스바겐 같은 기업이나 미국 내 일자리가 유탄을 맞고 있는 형국이네요? 네네. 독일 폭스바겐이 독일 내에서만 무려 5만 명 감원을 발표했죠. 미국 관세 피해서 방향을 튼 중국 물량이 유럽으로 쏟아지는 데다가 중국 내수 시장 침체까지 겹치면서 완벽하게 샌드위치 신세가 된 겁니다. 와, 진짜 엎친 데 덮친 격이네요. 근데 정작 관세를 부과한 미국 본토는 어때요? 미국도 상황이 안 좋습니다. 2월에만 9만 2천 개의 일자리가 감소했고요. 연방 정부 일자리도 2024년 10월 이후로 11%나 확 줄었거든요. 진짜 통제하려고 벽을 세울수록 의도치 않은 부작용만 커지네요. 이러니까 기업들이 이런 불확실성을 돌파하려고 결국 AI에 맹목적으로 매달리는 것도 이해가 가요. 네, 오라클 같은 경우는 AI 데이터 센터 수요 덕분에 실적이 엄청나게 급증했죠. 하지만 여기서도 문제가 생깁니다. 엔스로픽 소송건 보셨나요? 아, 그거요. 국방부랑 AI 안전장치를 두고 벌이는 공급망 위험 지정 법적 공방이요? 네, 백악관에서는 PC주의적인 AI 회사가 아니라 헌법을 따르겠다고 강하게 선을 긋기도 했죠. 이것도 저희가 중립적으로 상황만 전달해드리는 거지만 결국 국가 안보를 우선시하는 정부랑 자체적인 통제권을 주려는 기업이 정면 충돌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거시적인 차원의 충돌도 있지만 사실 더 흥미로운 건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서 발표한 내용이에요. 아, 저 이거 진짜 찐으로 충격적이었어요. AI가 우리를 엑셀이나 문서 작업에서 해방시켜 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직장인들의 뇌를 막 튀겨버리고 있다고요? 브레인 프라이어? 네, 기술 발전 속도랑 인간의 인지 능력 한계가 부딪히는 지점이죠. 단순 업무를 대체할 때는 분명히 번아웃이 감소하거든요. 근데 마케팅이나 HR처럼 되게 복잡한 업무에 여러 AI 도구를 남용하면 완전히 달라진다면서요. 그렇죠.
마치 일시간에 1000개의 아이디어를 쏟아내는 절대 지치지 않는 인턴 10명을 고용한 것과 같아요. 인간 매니저는 그 쏟아지는 결과물을 다 파악하고 끊임없이 수정 지시를 내려야 하니까요. 와, 쉬지 않는 인턴 10명이라니 듣기만 해도 진짜 피곤하네요. 청취자님,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어떻게 싹 연결되는지 혹시 보이시나요? 결국 억지로 풍자하려 할수록 글로벌 무역망이든 인간의 뇌든 예기치 않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걸 뚜렷하게 보여주죠. 맞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좀 도발적인 질문을 던져보고 싶더라고요. 만약 미래에 AI가 막 복잡한 전략을 짜면서 스스로 스트레스를 받고 AI가 디지털 스트레스를 받는다. 되게 재밌는 발상이네요. 네네. 반대로 인간은 뇌를 확 비우고 약간 박스 포장 같은 가벼운 단순 노동만 하면서 오히려 힐링을 하는 그런 완전히 역할이 뒤바뀐 세상이 오지 않을까요? 우리가 과연 통제권을 쥐고 있는 건지 아니면 통제당할 준비를 하는 건지 곰곰이 생각해보게 만드는 신선한 화두네요. 그렇죠. 청취자님의 일터에는 이 거대한 경제적, 기술적 파도가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한번 곱씹어 보시길 바라면서 오늘 저희의 심층 분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